잠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해외 직투가 손해라고요? 아니 나 달러 환전하느라 수수료만 얼마를 썼는데.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막 미국 주식은 무조건 직투지 이럴 동안에 국내 계좌 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맥북 한 대 값을 더 벌었어요. 와, 진짜 억울하네. 아니 도대체 무슨 계좌를 쓴 거예요? 세금 혜택이 얼마나 크길래 그래요? 그 세금을 22%에서 9.9%, 아니 거의 0원까지 줄여주는 거의 뭐 치트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건보료 폭탄도 피할 수 있고요. 이거 당장 갈아타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직투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지 그 깊은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톡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답이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국내 상장 ETF는 배당 소득세 15.4%, 해외 직투의 양도소득세 22%. 딱 숫자만 보면 국내 상품이 좋아 보이는데 장기 투자 고수들은 다들 그러잖아요. 그거 함정이다. 무조건 직투가 답이다. 그런데 오늘 이 상식이 뒤집힌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15.4%라는 숫자가 아주 매력적인 미끼죠. 하지만 그 미끼 뒤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두 마리의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건강보험료입니다. 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는 좀 먼 얘기 아닌가요? 금융소득으로만 연 2천만 원을 넘어야 적용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S&P 500 ETF로 1년에 2천만 원 넘게 수익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 부자들의 걱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입니다. 1년에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걸 한 번에 매도하는 순간 그 1억 원은 그 해의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아, 누적된 수익이 한 번에 잡히는 거군요. 그쵸? 그럼 1억 원 수익 중에 2천만 원까지만 15.4%로 과세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의 연봉, 사업소득 이런 거랑 합산이 되어서 세율 구간을 그냥 수직으로 상승시켜버립니다. 와.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 8천만 원 수익에 대해서 거의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40%요? 네, 순식간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세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와, 진짜 10년 동안 농사 지은 걸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뺏기는 기분이겠네요. 그런데 괴물이 한 마리 더 있다고요? 네, 사실 이 녀석이 진짜 무서운 녀석입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죠. 아까 말한 그 금융소득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돼요. 아, 그것까지요? 네, 이게 일회성 세금이 아니에요. 한 번 올라간 건보료는 여러분 월급 통장에서 매달 아주 꾸준히 돈을 빼갑니다. 아, 매달이요? 그쵸. 수익 실현은 딱 한 번 했는데 그 페널티는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는 거죠.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당연하고요. 듣고 보니까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장기 투자하는 건 수익이 커질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해외 직투는 이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해외 직투로 생긴 매매 차익은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무조건 22% 분리과세로 딱 종결됩니다. 아, 깔끔하게요? 네, 다른 소득이랑 절대 섞이지 않으니까 종합소득세율이 뛸 일도 없고요. 건강보험료에도 단 1원도 영향을 주지 않죠. 여기에 또 매년 25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기본공제도 있고요. 맞아요. 그것도 크죠. 네, 그리고 여러 종목의 손실이랑 이익을 합산해주는 손익통상까지 가능하니까 세금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깔끔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결론은 아주 명확해졌네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는 건 최악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답은 무조건 해외 직투겠군요. 이렇게 깔끔하고 강력한 대안을 놔두고 다른 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두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해외 직투가 좋은 선택인 건 맞아요. 하지만 유일한 정답은 아니거든요. 특히 노후 준비라는 긴 호흡의 투자에서는요. 정부가 마련해준 거의 사기 수준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사기 수준이요? 네, 바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 계좌요?
솔직히 그건 좀 답답한 이미지 아닌가요? 55세까지 돈이 꽁꽁 묶이는데 그 긴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22% 세금 내고 자유로운 해외 직투 계좌에서 굴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연성이 거의 제로잖아요. 그 돈이 묶인다는 단점을 그냥 압도하고도 남을 세 가지 마법이 있습니다. 오, 세 가지나요? 첫째, 과세 이연입니다. 계좌 안에서 30년 동안 돈을 굴리는 동안에요. ETF를 팔고 다른 걸 사든 분배금이 들어오든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뗍니다. 한 푼도요. 네. 22%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하는 거랑 세금 차감 없이 100% 수익 전부가 재투자되는 것. 이 차이는 30년 뒤에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을 세금이라는 방해 없이 온전히 누린다는 거군요. 그래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결국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마법, 저율과세입니다. 저율과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22%가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로 끝납니다. 3.3%요? 22%가 아니고요? 네.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억 원의 순수익이 생겼다고 쳤을 때 해외 직투는 250만 원 공제해도 세금이 약 2,145만 원입니다. 네, 꽤 크죠. 연금 계좌는요. 최대 5.5%예요. 즉 550만 원이죠. 와, 세금만 1,6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답답함의 대가로 1,600만 원을 버는 셈이죠. 1,600만 원이요? 와, 이건 거의 뭐 중고차 한 대 값이네요. 세금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일 줄은 몰랐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법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이건 뭐 미래의 혜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을 돌려주는 가장 강력한 혜택이죠. 연금 계좌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에 따라 최대 16.5%, 148만 5천 원을 환급해 줍니다. 와. 이건 투자 수익률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시장이 폭락해도 국가가 그냥 내 통장에 꽂아주는 16.5%의 확정 수익인 겁니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리해보면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페널티를 감수하는 대가로 세금 없는 복리, 거의 공짜에 가까운 세율, 그리고 시작부터 보장되는 16.5% 수익, 이걸 다 얻는 거군요. 와, 노후자금이라는 명확한 목적 앞에서는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은퇴자금은 연금계좌라는 종결자가 해결해줬어요. 하지만 55세라는 건 사실 너무 먼 미래잖아요. 당장 한 5년 뒤, 10년 뒤에 쓸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은 어떡하죠? 이건 연금계좌에 묶어둘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시 해외 직투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논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중단기 목돈 마련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만난 전통의 강자 해외 직투와 신흥 강자 ISA 계좌의 맞대결이죠. 드디어 ISA가 등판했네요. ISA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그 9.9%라는 낮은 세율이죠? 그렇죠. ISA는 3년 의무가입 기간만 채우면 수익 중에 200만 원, 서민용은 4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고요.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모든 게 끝납니다. 건보료 영향도 당연히 없고요. 9.9%? 네. 22%와 9.9%는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숫자죠. 반면에 해외 직투는 22%라는 높은 세율이지만 매년 250만 원씩 공제받는 혜택이 있잖아요. 이걸 뭐 한 10년 동안 잘 활용하면 2,5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매년 연말에 250만 원어치씩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사는 전략 쓰는 분들도 많고요. 잊지 않고 실행할 그 부지런함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래 수수료, 미세한 시장 타이밍의 불일치 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는 사실 따로 있죠. 바로 무기한 과세 이연입니다. 무기한 과세 이연이요? 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요. 내가 팔기 전까지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계속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팽팽하네요. ISA는 낮은 세율이라는 단기 활력은 막강하지만 3년마다 만기가 돌아와서 재투자를 고민해야 하고 해외 직투는 세율은 높지만 매년 리필되는 공제 혜택이랑 내가 원할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는 장기전의 이점이 있군요. 이러니까 투자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설명만 들었을 때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댓글로 중간 선택을 한번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론적인 장단점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숫자로 직접 한번 붙어보죠. 말보다 숫자가 더 정직하니까요. 3년간 총 3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전통의 강자 해외 직투부터 계산해보죠.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 즉 매년 250만 원씩 꼬박꼬박 수익을 실현해서 3년간 총 7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모두 챙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3천만 원 수익 중에 750만 원은 세금이 0원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2,2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계산해보면 세금은 495만 원입니다. 495만 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3천만 원에서 495만 원을 뺀 2,505만 원입니다. 2,505만 원. 자, 기억해 두고요. 그럼 도전자 ISA 계좌는 어떻습니까? ISA는 계산이 더 간단합니다. 수익 3천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 네, 비과세.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 9.9% 분리과세입니다. 세금은 약 277만 원이네요. 최종 실수령액은 3천만 원에서 277만 원을 뺀 2,722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2,722만 원이요. 세상에. 3년 만에 ISA 계좌가 약 217만 원을 더 벌어졌네요. 와, 최신형 맥북 에어 한 대가 그냥 공짜로 생기는 셈이에요. 매년 250만 원 공제라는 그 영리한 전략이 9.9%라는 압도적인 저율과세의 힘 앞에 그냥 무너졌네요. 하지만 이건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변수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오, 변수요? 만약 3년 중에 2년 차에 시장이 20% 폭락했다가 3년 차에 회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럴 땐 어떻게 달라지죠?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2년 차에 손실이 난 다른 종목을 팔아서 이익이 난 종목에 세금을 줄이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세금 리밸런싱이죠. 아, 그렇죠. 하지만 ISA는 계좌 전체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런 손실 확정을 통한 절세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즉,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해외 직투의 유연성이 ISA의 저율과세 혜택을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시장 상황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승부가 더 미궁 속으로 빠지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는데도 여전히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ISA가 이기는 것 같다가도 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맞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해외 직투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명확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뭔가요? 첫째, 투자 규모입니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 5년간 총 1억 원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한도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연간 5천만 원, 1억 원씩 투자할 수 있는 고액 투자자라면 2천만 원은 ISA에 놓더라도 나머지 초과분은 결국 해외 직투로 가야 합니다. ISA가 훌륭한 계좌지만 모든 돈을 담기에는 그릇이 좀 작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투자 기간의 유연성입니다. ISA는 모든 혜택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맞아요, 3년. 만약 2년 뒤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아, 하지만 해외 직투는 단 하루를 맡겨도 1년을 맡겨도 페널티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죠. 3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할 수 없다면 ISA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셋째, 자산의 형태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ISA에서 매도하면 여러분 계좌에는 원화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원화. 하지만 해외 직투로 미국 ETF를 매도하면 계좌에 달러가 그대로 남죠. 앞으로 원화 가치가 좀 불안정할 것 같다? 혹은 자녀 유학 자금처럼 애초에 달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ISA의 절세 혜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 자산 배분 차원의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정말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것과 같네요. 딱 정리해 주시죠. 당신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입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고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라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ISA 계좌가 정답입니다. 그 압도적인 절세 혜택을 놓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둘째, 하지만 ISA의 3년 의무 기간이 부담스럽거나 투자 규모가 그보다 크거나 원화가 아닌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해외 직투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와, 오늘 정말 머릿속이 명쾌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당장 재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방송을 마치기 전에 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어쩌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ISA 계좌의 혜택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간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리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와, 그게 통과되면 아까 계산했던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겠네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때 ISA 만들 걸 하고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ISA의 가장 중요한 룰, 3년 의무 기간은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단 계좌만 만들어두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넣어서 계좌를 개설해두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혜택이 커졌을 때 남들은 3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죠.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시간과 망설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하는 부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ETF 투자,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최종 선택은 ISA인가요? 아니면 해외 직투인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